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30년을 읽어온 내 정원이 어느 날부터인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경기도 양평의 끝자락, 1년 내내 하얀 안개꽃이 만발하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천국의 정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향기로운 꽃길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농원 주인 박남래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래 씨는 고집스러운 분입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자식들을 대학 보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홀로 이 거대한 안개꽃 농원을 지켜냈죠. 성격은 또 얼마나 대쪽 같은지 모릅니다. 흐트러진 꼴을 못 보는 성미라 농원 구석구석 남래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5년 전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양딸 주희입니다. 어머니, 이슬 맞으시면 무릎 실어요.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주희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남래 씨를 구해준 인연으로 시작된 관계였죠. 연고 하나 없는 주희를 남래 씨는 딸로 삼았습니다. 주희는 매일 아침 남래 씨의 머리를 빗겨주고 쓰디 쓴 약을 손수 다려 올립니다. 시장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열 친딸 안 부럽다고. 남래 씨는 말년의 복도 많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주위의 보살핌이 지극해질수록 남래 씨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새 이상하게 자꾸 깜빡깜빡하네. 방금 둔 가위도 못 찾겠고. 남래 씨는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주는 당연한 쇠락인 줄로만 알았죠. 정신이 몽롱해지고 눈앞에 안개꽃이 기괴하게 일렁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안방 금고 비밀번호조차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남래 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냥 저만 믿으시면 돼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남래 씨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래 씨 곁에는 주희 말고도 한 명의 인연이 더 있었습니다. 농원 일을 돕는 무뚝뚝한 청년, 민우입니다. 그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썰미만큼은 남래 씨를 쏙 빼닮았죠. 민우는 농원 구석구석을 돌보며 남래 씨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래 씨가 고장 난 노트북을 민우에게 건넨 날이었죠. 옛날 사진들을 백업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노트북 깊숙한 폴더에서 뜻밖의 기록들을 발견합니다. 삭제된 인터넷 방문 기록. 그곳에는 남래 씨 명의로 조회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와 고령자 선망 증상의 효과적인 약물을 검색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봅니다. 그곳엔 주희가 남래 씨에게 약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래 씨는 평소처럼 주희가 준 약을 마시려 했습니다. 검은 한약 파우치. 그런데 그날따라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향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을 입술에 대려던 찰나 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실수로 화분을 깨뜨린 겁니다. 주희가 신경질적으로 밖을 내다보는 사이 남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컵바닥에 미처 다 녹지 않은 푸른색 알약가루가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래 씨는 본능적으로 그 약을 입안에 머금는 척하다가 주희가 고개를 돌리자 몰래 수건에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약이 너무 써요.
주희가 묻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지만 남래 씨를 쳐다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남래 씨는 애써 떨리는 손을 숨기며 대답합니다. 아니, 조금 뜨거워서 그렇다. 다 마셨어.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주희가 방을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남래 씨는 뱉어낸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호흡이 터져 나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웃던 저 여자가 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남래 씨는 안개를 뚫고 민우가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 화면을 남래 씨에게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는 남래 씨가 본 적 없는 대출 서류와 주희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약된 요양원 입원 상담 일정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낮에 본 건데 주희 누나가 할머니 몰래 농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 검색해보니 노인성 치매를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래 씨는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꽃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하지만 남래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을 만져온 거친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 안개꽃 농원을 어떻게 읽었는지 너는 알지? 네, 할머니. 여기는 내 목숨이다. 그 아이가 내 눈을 멀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 아이의 발밑을 무너뜨려 주마. 남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눈먼 노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희가 짜놓은 거미줄 속에서 남래 씨는 자신만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 문 너머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차갑게 빛나는 주희의 눈동자였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세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주희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머니, 치매가 무섭긴 무섭네요. 이 밤중에 창고 청년이랑 여기서 무슨 모의를 하시는 거예요? 주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남래 씨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손에 쥔 푸른 가루가 묻은 수건을 치맛자락 속으로 깊숙이 숨겼죠. 잠이 안 와서 농원 장부 좀 확인하러 왔다. 민우가 고생하길래 참 좀 챙겨줬고. 남래 씨의 대답에 주희는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다 알고 있으니 연기 그만하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주희는 남래 씨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부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강제적인 끌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주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래 씨를 안방에 가둬둔 채였죠. 주희는 마을 회관과 농협, 정미소를 돌며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를 어쩌면 좋아요. 어젯밤엔 창고 총각을 붙잡고 돌아가신 아버님이라고 울고불고 정신이 영 돌아오질 않으시네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효녀 주희가 고생이 많다며 남래 씨가 노망이 나도 한참 크게 났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주희는 동네 여론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래 씨가 밖으로 나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할 준비가 된 것이죠. 방 안에 갇힌 남래 씨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농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개꽃들을 어떻게 피웠는데 남편 보낼 때 노잣돈 한 푼 없어 머리카락 잘라 팔아가며 지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짜 딸년이 내 인생을 통째로 도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남래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용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민우와 단둘이 농원 일을 할 때 쓰던 낡은 물건이었죠. 민우야, 민우야, 들리니? 치익, 소음 끝에 민우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지금 주희 누나가 마을 이장님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할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농원 매각 서류에 강제로 도장 찍게 하려는 모양이에요. 남래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금치산자.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남래 씨의 인감을 손에 넣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이장의 증언까지 확보하려는 속셈이었죠. 남래의 집 거실. 이장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요. 재산도 자꾸 누가 훔쳐갔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아무래도 제가 법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관리해드리는 게 어머니를 지키는 길 같아요. 주위의 눈물 연기에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래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퀭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굴어라 싶었겠죠. 하지만 남래 씨는 이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나 미친 거 아니에요. 인연이 나한테 약을 먹였어요. 내 인감, 인연 가방 안방 주머니에 숨겨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위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인은 더 크게 통곡하며 남래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인감은 어머니가 잃어버릴까봐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이장님, 보셔요. 이제는 저를 모함까지 하신다니까요. 주인은 당당하게 가방을 열어 인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내쉬며 남래 씨를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남래 씨의 반격은 주위가 미리 짜놓은 치매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 남래 씨의 목을 더 조여왔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뒤 주위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남래 씨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5년의 세월 동안 숨겨온 독리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갈 것을.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걱정 마. 내일이면 아주 좋은 곳으로 모셔다 줄 테니까. 거기선 안개꽃 같은 거 안 키워도 돼. 주인은 차갑게 웃으며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내일 오전 사설 구급차가 오기로 예약되어 있다는 전화를 남래 씨는 문틈 너머로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는 무연고 요양원이었습니다. 남래 씨는 어둠 속에서 입가를 닦았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민우야, 내일 아침 구급차가 오기 전이 마지막 기회다. 농원 창고 밑에 아버님 때부터 쓰던 지하 대피소 있지? 거기로 내장부랑 녹취기를 옮겨야겠다. 할머니, 위험해요. 주희 누나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민우야, 나 박남예다. 이 농원 안개 속에서 30년을 살았어. 내 집 마당에서 길 잃을 일은 없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너는 반드시 증거를 챙겨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주인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남래 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커튼이 밧줄처럼 묶여 마당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노막 난 할망구가 어디로 가? 주희가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농원. 그때 안개 속에서 남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희야, 내 진짜 이름이 최주희가 맞느냐? 부산에서 온 박순자 아니더냐? 주희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목소리. 주희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들리는 안개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남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녹음기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주희가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철컥, 남래 씨가 주희의 뒤에서 낫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70평생 흙을 일궈온 단단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딸인 척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그 가면 내가 직접 벗겨주마. 남래 씨의 손에 든 낫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사람을 향해 도구를 들어본 적 없는 평생의 세월이 그 떨림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지만 주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죠. 어머니, 그 낯질 한 번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감방 가고 싶으세요? 그냥 곱게 구급차 타시라니까.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육중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희가 부른 사설 구급차 일당이 아닙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안개를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주희의 뒤를 봐주는 노인 재산 전문 약탈 조직의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일 처리 왜 이렇게 늦어? 보스가 기다리신다. 주희, 아니 본명 박순자의 표정이 비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래 씨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가짜 딸은 거대한 악의 말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낯을 든 노파 한 명쯤은 눈 깜짝하지 않고 치워버릴 수 있는 괴물들이 남래 씨를 포위했습니다. 그 시각 남래 씨의 유일한 희망인 민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주를 받은 조직원들이 미리 민우를 습격해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죠. 민우의 눈앞에는 남래 씨의 비밀 장부와 녹취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 민우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밧줄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지하실 문이 열리며 주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래 씨의 인감이 찍힌 상속 포기 서류가 들려 있었죠. 청년 공부 좀 했다며? 근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제 발로 요양원 들어간 게 되는 거야. 이 서류들이 다 증명해 주거든. 주희는 서류를 민우의 면전에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법과 행정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든 이들의 설계 앞에 자신들의 진실은 그저 한낱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집으로 끌려온 남래 씨. 그녀의 앞에는 차가운 서류 몇 장과 펜이 놓였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남래 씨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할머니, 고집 그만 피우고 지장 찍으셔. 그래야 저 청년도 살고 할머니도 조용한 요양원에서 여생 마칠 거 아냐. 남래 씨는 떨리는 눈으로 주희를 보았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주희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주희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하나의 마음을 다 열어버렸던 자신의 미련함이 한스러웠습니다. 남래 씨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찍으마. 내 자식 같은 민우만 살려준다면 내가 다 주마. 남래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희는 승리감의 도취에 임패를 가져왔습니다. 남래 씨가 서류에 손가락을 대려는 찰나 그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야, 내 약 좀. 남래 씨의 몸이 경련하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희와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야, 죽으면 골치 아파져. 아직 서류 마무리 안 됐단 말이야. 조직원의 호통에 주희가 급히 구급상자를 찾으러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이 소란해진 틈을 타 바닥에 쓰러진 남래 씨가 살며시 한쪽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안에는 민우가 창고에서 몰래 건네줬던 작은 초소형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둬. 어차피 죽일 거였잖아. 조직원 중 하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희도 멈칫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사인을 받아야 돈이 세탁되지. 전어있네. 내가 5년 동안 약 먹여서 간신히 치매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부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박순자, 내가 평소에 먹이던 그 푸른 가루. 그거 치사량 아니었어? 내가 죽인 이전 할멈들도 다 그렇게 보냈잖아. 남래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깜박거립니다. 주희와 조직원들은 쓰러진 노인이 죽어간다고 확신하며 자신들의 지난 범죄들을 무용담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이노파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거대한 자백에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요. 안 되겠어. 일단 지하실에 저 청년이랑 같이 가둬둬. 숨 끊어지면 산에 묻어버리든가. 조직원들이 남래 씨의 팔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소리,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릴 민우. 남래 씨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영감, 나 조금만 더 도와줘요. 저 어린 민우는 살려야 하잖소. 지하실 문이 육중하게 닫히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 민우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죽은 듯 누워있던 남래 씨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민우야, 울지 마라. 할머니 여기 있다. 남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심장마비 연기로 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주희와 그 일당은 위층에서 농원 매각 서류를 정리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죠. 민우는 풀려나자마자 구석에 숨겨두었던 구형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녹음기 주세요. 이걸 농원 서버에 연결하면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바로 송출할 수 있어요. 남래 씨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초소형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주희와 조직원들이 스스로 내뱉은 살인 공모와 사기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였습니다. 밖에서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희 일당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농원 전체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 가꾼 안개꽃들이 잿더미가 될 위기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안개꽃은 원래 불에 탈 때 제일 예쁘대. 뜨겁지 않게 금방 보내줄게. 주희의 목소리가 지하실 환기구로 스며들었습니다. 주희가 라이터를 켜려는 찰나 갑자기 농원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지독한 기계음 끝에 낯익은 목소리가 양평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사인을 받아야 돈이 세탁되지. 전호 있네. 내가 5년 동안 약 먹여서 간신히 치매로 만들어놨는데. 마을 회관 스피커, 농협 앞대형 전광판 그리고 각 가정의 라디오까지. 민우가 해킹으로 연결한 농원 서버는 주위의 추악한 자백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밭일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거 주희 목소리 아니야? 박노인이 치매가 아니었어? 세상에 저 딸년이 약을 먹였다고?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습니다. 주인은 당황해서 농원 여기저기 설치된 스피커를 부수려 했지만 소리는 이미 안개를 타고 산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주희가 라이터를 던지려던 순간 안개를 가르고 정순경의 순찰차와 기동대가 농원을 포위했습니다. 정순경은 남래 씨가 미리 보내두었던 문자 메시지와 실시간 방송을 근거로 긴급 체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최주희, 아니 박순자! 당신을 존속살해 예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직원들은 산속으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평의 안개를 우습게 봤습니다. 평생 이 길을 다닌 남래 씨의 지시대로 마을 청년들이 이미 산길목을 샅샅이 차단하고 있었죠. 퇴로를 잃은 늑대들은 결국 안개 속에서 하나둘 수갑을 찾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주희 앞에 남래 씨가 섰습니다. 주희는 끝까지 도끼 어린 눈으로 남래 씨를 쏘아봤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이긴 것 같지? 당신 인생 이미 다 망가졌어. 누가 이제 당신을 믿어줄 것 같아? 남래 씨는 대답 대신 주희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따뜻해서 주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래 씨의 입술에선 서늘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주희야. 아니, 순자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딸이라 믿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준 약도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던 적이 있었어. 그래도 내가 마지막엔 멈춰주길 바랐다. 남래 씨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신당한 어미의 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싶었던 노인의 처절한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꽃밭을 태우려 했어. 이 꽃들은 내 남편이고 내 자식들이야. 그건 용서가 안 된다. 남래 씨는 주희의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 조화 하나를 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가짜 가족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집니다. 긴 밤을 지배했던 자욱한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산 너머에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밉니다. 남래 씨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병원부터 가요. 그래.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구나. 민우야, 저기 봐라. 안개꽃들이 아직 살아있어. 이슬을 머금은 하얀 안개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지옥 같은 밤을 버텨낸 꽃들은 어제보다 더 강인해 보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생판 남이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무너진 삶을 일으키기도 하죠. 폭풍이 휩쓸고 간 양평의 안개꽃 농원에도 어김없이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꽃을 꺾으려 했지만 대지는 그 상처를 덮고 다시 푸른 싹을 틔워냈습니다. 법의 심판은 냉정했습니다. 주희, 아니 박순자는 수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습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그녀는 남래 씨를 향해 용서를 빌었지만 그 눈물 속에 진심이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겠지요. 남래 씨는 재판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농원 흙을 만졌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며 그녀는 주위에 대한 기억을 안개 속에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배신당한 자리는 깊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덕분에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으니까요. 할머니, 이 서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받기엔 너무 과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내민 서류는 농원법인의 후계자 지정서였습니다. 남래 씨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민우야, 내 눈이 멀었을 때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손발이 묶였을 때 낯을 들어준 게 누구더냐? 피 섞인 자식들도 외면한 이 늙은이를 끝까지 지킨 건 너였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래 씨는 민우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린다. 나는 이제 이 넓은 땅을 지킬 욕심이 없다. 대신 너와 함께 이곳을 조금 다른 곳으로 만들고 싶구나. 남래 씨의 결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농원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치유의 정원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가짜 딸에게 빼앗길 뻔한 재산이 이제는 누군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는 숭고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농원에는 안개꽃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민우처럼 성실한 청년들이 그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래 씨는 더 이상 혼자 약사발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다 같이 찌개를 끓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진짜 가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순경은 휴교날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농원을 찾아와 일손을 돕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미안한 마음에 제일 좋은 비료를 싣고 와 너스레를 떨곤 하죠. 안개 자욱했던 불신과 공포의 시간은 어느덧 양평의 맑은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남래 씨는 잘 가꾸어진 안개꽃 한 다발을 남편의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빈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누울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참 쓸쓸해 보였는데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우리 꽃밭 더 예쁘게 키워놨어요. 바람에 안개꽃 향기가 실려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이라도 하듯 남래 씨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서 할머니 저녁 드세요 하고 외치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남래 씨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묶인 이름표일까요? 아니면 비바람 속에서 우산을 함께 들어주는 마음일까요? 박남래 씨는 70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안개꽃처럼 작고 소박하지만 모이면 세상을 하얗게 빛내는 그런 진심 말입니다.